안녕하십니까, 소마50입니다. 2월 마지막 주인데요.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시점에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가장 먼저 바라고 있고요. 그 와중에 극장에 상영되고 있고 꽤 훌륭한 영화지만 많은 분들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이제 많이 못 접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.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,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, 이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서 아카데미상을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첫 번째 영화가 되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소개되었던 작품이 바로 이 샘 맨데스의 1917이죠. 자, 1917년도는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제 강점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. 자, 그 시기이죠.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1차 세계대전은 이제 그 전쟁사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참호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벌어졌던 시대죠. 전쟁 전선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일종의 장기전을 펼치는 그런 형태의 전쟁, 그리고 고지를 빼앗아가는 전쟁, 그런 것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참호가 이제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시기인데요. 1917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위에 세워진 영화입니다. 하지만 역시 이 영화도 이제 그 개인적 경험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영화기도 해요. 이 샘 맨데스 감독은 우리에게는 우리 홍보 포인트로 소개될 때는 흔히 007 스카이폴의 감독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. 근데 이 분은 이제 007 스카이폴과 스펙터를 감독하기 전에는 뭐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이었어요. 이미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의 감독이었고요. 그 외에도 자헤드, 로드 투 퍼디션, 레볼루셔니 로드 같은 아주 고전미가 두드러진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멋진 영화들을 연출해왔던 그 영국 출신의 감독입니다. 1917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샘 맨데스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느슨하게 각색한 영화라고 해요. 샘 맨데스 감독의 할아버지인 알프레드 맨데스 씨는 이제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1차 세계대전 통신병으로서의 경험을 서술한 바 있는데요. 이 영화는 이 알프레드 맨데스 씨가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영화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. 실제로 이제 이 샘 맨데스의 할아버지였던 알프레드 맨데스 씨의 경우에는 통신병이었고요. 영화의 주인공들과 달리 1,100 명을 구해낸 작전을 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원을 내서 그 여러 병사들을 또 구해낸 경험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샘 맨데스의 기억에 의하면 이 할아버지는 항상 몇 분 단위로 손을 씻는 그런 좀 강박증적인 행동을 했었다고 해요.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체들을 만났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1917에서는 영화의 액션 영화로서의 틀을 세우기보다는 그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의 장면들, 그런 좀 지옥 같은 모습들의 풍경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. 이 작품은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촬영상과 시각효과상, 음향 믹싱상을 이미 수상한 작품이에요. 이 작품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은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인데, 이 촬영 감독은 이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로저 디킨스,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후보에 오르다가 이제 수상을 처음 하고 이 영화로 두 번째 수상을 하게 됩니다. 그 촬영이 특히 빛이 나죠. 그러니까 가장 화제를 모은 기법 역시도 실제로는 이제 커트를 여러 번 찍었던 것이 이제 찍었습니다만 마치 하나의 롱 테이크처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인물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이 구성되어 있는 원 컨티뉴어스 컷이라는 촬영 방식을 취해요.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영화를 이제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
영화의 주인공인 스코필드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눠지는, 영화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죠. 실제로 촬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뭐 커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마치 쫓아가듯이 찍었던 방식을 취합니다. 과거에는 뭐 이런 그 원컷, 그 마치 다큐멘터리 찍듯이 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모큐멘터리라고도 했고, 뭐 파운드 푸티지라는 방식을 취해서 호러 영화에서 좀 많이, 저예산 호러 영화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고, 뭐 베트남전을 다뤘던 뭐 옛날 독립 영화였던 84 찰리 모핏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방식을 좀 취하기도 했습니다만,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영화에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또 드문 방식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또 경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청년, 그다음에 블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가 등장을 하죠. 이 두 명의 주인공이 그 잠을 자다가 명령을 듣고 사령관에게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사령관에게 가기 위해서 막 참호를 쭉 지나가면서 사령관이 있는 참호 속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가지고 명령을 듣게 되죠.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지 맥케이라고 하는 스코필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배우의 경우에는 눈이 파란 전형적인 영국인의, 좀 키 큰 영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예요. 그래서 뭐 크게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그 런던 프라이드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 LGBT, 그러니까 80년대에 LGBT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영화, 원래 그 영화예요. 프라이드라는 영화예요. 그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요. 나치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웨어 핸즈 터치 같은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좀 약간 신진급 배우라고 할 수 있죠. 그다음에 이 배우의 경우에는 뭐 전쟁의 용포를 겪으면서도 뭔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달리 나오는 평범한 영국 청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뭐 훌륭한 캐스팅인 것 같고요.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영화에 거의 뭐 그걸 크게 드러내진 않는데, 누군지는 워낙 얼굴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. 뭐 처음에 이제 명령을 전해주는 그 최초의 이제 등장인물은 그 사령관은 콜린 퍼렐이 연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서 이 임무를 수행해서 만나야 될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? 대대장이라고 할까요? 그런 인물로는 이제 베네딕트 컴퍼비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맥켄지 중령이란 역할이죠.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 스코필드에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장교 역할로 마크 스트롱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스코필드가 만나야만 하는 인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로 리처드 매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. 리처드 매든은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해졌죠. 자, 그렇게 이제 그 배우들이, 이제 유명인 배우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 스코필드의 시점에서 만나는 인물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 영화는 이제 일단은 뭐 그 다큐멘터리 기법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이 토머스 뉴먼의 오케스트라가 영화의 이제 그런 웅장함을 같이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, 영화 자체는 그런 좀 이 개인의 감성이 그 최대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영화 자체가 그 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스코필드가 느끼는 전쟁의 그런 괴로움. 그러니까 영화가 이 스펙타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가 이제 전장을 뛰어가는 현장이죠. 참호에서 참호를 쭉 뚫고 나가서 참호를 넘어서서 그 새로운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가고,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까요? 그 새로운 참호를 넘어서 전장의 한 가운데를 뚫고
다시 독일군 참호를 넘고 독일군의 점령지를 뚫어서 영국군이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영국군의 진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성은 총 8시간 정도의 시간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. 전장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이제 도망을 치면서 이동 중인 영국군을 또 만나고, 다시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군에 점령된 마을을 도망치다가 점령지에 있는 주민을 잠깐 만나기도 하고, 다시 이제 또 그 영국군을 향해서 또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아주 긴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서 시점샷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인물, 그다음에 스코필드와 같이 하고 있는 블레이크라고 하는 인물이 두 아주 어린 병사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영화 자체는 참 촬영이 정말 이게 설계가 연출이 철저하게 계산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정도의 아주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는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는 영화적 시각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영화가 그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렇고요. 다만 이런 영화들이 스펙타클이 강조되면서 보여주는 전쟁의 그 폭력성이 또 주는 그런 어떤 폭력적 쾌감 같은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영화가 그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좀 둔탁한 느낌의 전쟁이죠. 그러니까 막 총성이 뭐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파편이 튀고 뭐 우리가 일찍이 봤던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비롯한 그 이후의 전쟁들을 보여주는 아주 처참한 그런 거친 표현들이 두드러지기보다는 곳곳에 이제 그 묵직한 슬픔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. 그 곳곳에 널어져 있는 시체들, 우연히 맞닥뜨려져 있는 학살의 증거들,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전쟁이 보여주는 그런 공포감들이 이제 좀 체감이 되는 거죠.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잘 만드는 영화인데 그런 시각적 스타일이라든가 좀 새로운 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론가들도 역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 그런 표현 속에서도 이 각각의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공명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. 이 소년병이잖아요.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스코필드라는 청년인 그 실제로 샘 맨데스의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19살의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휘말려 버린 거거든요. 이 스코필드는 원래는 이 작전 자체도 의심하면서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그냥 우연한 선택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,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쟁 이 임무를 완성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는 겁니다. 그 속에서 이제 일종의 수많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되고,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자신의 그런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. 근데 그 임무의 목적이 누군가를 섬멸하거나 누군가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려고 하는 작전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좀 비극성,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당함, 뭐 그런 면들까지도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내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1917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이미 1917년이면 그 저희 2020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100년 전에 이야기지 않습니까? 100년 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의 그런 부당함과 파괴와 공포와 슬픔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영화의 이제 중간에 스코필드가 이제 싸움을 과정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뭐 어떤 비극적인 그런 공간적 야경, 이런 모습들 자체가 뭐 주는 어떤 슬픔들이 좀 있죠. 영화가 그런 극적임과 더불어서.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제 중반부까지는 약간 느슨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영화가 이제 점차
그런 위기 상황들이 맞닥뜨려져 오기 전까지는 약간 실제로 이제 끔찍한 느낌들. 그러니까 뭐 아주 잔혹하진 않아요. 영화 자체 표현이 뭐 폭력 수위가 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우연히 맞닥뜨린 시체들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거죠. 일상적으로 그런 시체들을 만나고 뭐 살기 위해서 좀 피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접촉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느껴지는 좀 그런 슬픔,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죽음, 뭐 이런 문제들,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 전쟁이라는 실체에 조금은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1917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 IMAX로 좀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예매까지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그냥 가까운데 집 근처에 있는 극장을 향해서 그냥 가서 볼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스펙타클이라든가 영화적 기술적 완성도를 체감하시려면 가능하면 극장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게 된 아쉬운 영화 1917에 대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 이상 소망 50일이었습니다.